이런 행태가 아닐 경우에는 씹는다. 메탈처럼 씹어서 자른다. 그래서 그 배선을 찝을 때 앞잡기를 찝던 이런 거로 갖고 또 찝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게 찝어버리면 얇은 배선들은 안에서 잘린다는 거. 만약에 100가닥이면은 30가닥 잘리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80가닥이 잘리 가지고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었게 생각했던 배선의 어떤 그 순도, 그 좋은 배선을 썼지 않습니까? 그 순도가 효과를 못 보는 거죠. 뭐 안 되는데 어떡해. 그러고 뭐 증명해볼 수도 없고, 막 거기 배선이 100가닥 중에 80가닥이 잘렸으면 소리가 아 날기 이럴 뭐 알긴데 내나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 정말 듣기 좋은 이래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ICL 배선이든 스피커 배선이든 그리고 파워 배선이든 똑같습니다. 절대 잘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배선을 항상 칵칵 꼬는 겁니다. 칵칵.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케이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 도어에 미드 베이스 스피커가 달립니다. 그래서 미드 베이스는 음량이 좀 풍부한 소리, 그러니까 저주파가 이렇게 한 5m 가까이 들은 것 쪽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파일수록 그 안에 동심선이 좀 굵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또 외부 어떤 차폐, 그런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좀 굵은 선이 들어가게 되죠. 저주파일수록. 서부분 더 굵어야 되고. 그 중고음 쪽은 이제 굵은 것도 좋지만은 좀 이렇게 배선 구리가 심선 소가닥수 수가 가닥수 그리고 또 꼬이는 자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음의 해상도 또 속도감이 결정되는데 저주파로 갈수록 일단은 좋은 선을 써야 되지만은 굵은 것이 또 좀 우선이 되고, 그리고 그 배선을 어떤 타입으로 제작했느냐, 피복하고 그 안에 동선 그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소리가 좀 이렇게 어떤 특정 주파수가 쓸데없이 많거나 또 특정 주파수가 또 빈약하게 빠지거나 이래 돼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배선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음으로 갈수록 일단은 굵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근데 굵은 선을 빼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작업하는 게 힘들겠죠. 이쪽에 보면 이제 이게 고급 완전 하이엔드 아니라도 중고가 시스템으로 가면 OM선을 쓸 수가 없죠. 이는 OM선 얇기 때문에 출력도 그렇고 동선이 우리 막선보다는 좋은 동선이지만은 그래도 좋은 소리 내는 데는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좀 좋은 스피커 케이블을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뽑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에필라 쪽에도 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리 뽑으려고 하면 기존적으로 요 보이는 요게 요 소켓 요 하네스 요거는 옛날 차들은 요 안에 비어 있어서 요리 뽑으면 되는데 요즘 차들은 요 안에 소켓이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하네스로 딱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측면 부분에 뭔가 타공을 해서 이쪽 다행히 이제 도어 쪽에는 이게 고무가 이게 소켓으로 아니고 하네스가 안 돼 있고 고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멍을 내서 선을 넣으면 됩니다. 아주 잘 돼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러면 이쪽에 통상 차들이 보면 있는데 그 서비스 홀을 내놓은 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불행하게도 서비스 홀이 없습니다. 이게 철판을 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이 일이 많아지죠. 그럼 이는 복잡한 이는 이제 하네스 케이스하고 이는 잭들이 항상 킥패널 쪽에 이 부분을 킥패널이란다. 킥패널. 그러니까 이 킥패널 쪽에 항상 뭔가 복잡하고 이게 선들이 많습니다. 이 부속들이. 그래서 다 일단 분해했는데 나중에 이 분해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령 그리고 그 배선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은 또 조립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속에 보면 이 공간이 두껍지 않습니까? 이 두꺼운 공간 속에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요 뚜껑이 담겨 있는 거죠. 요 공간에. 이 공간에 지금 카메라 후레쉬를 켰으니까 보면 카메라를 각도를 돌리겠습니다. 돌려가지고 저 보면 저 구멍 보이죠? 저거 이게 이제 이쪽에 구멍 살짝 보이는 저쪽 이게 이중철판이죠. 이중철판인데 저 구멍은
동그란 구멍은 이중 삼중이 아니고 바깥쪽 철판하고 바로 바삭 붙어 있는 이제 철판으로 보입니다. 저기다가 일단 그 드릴 비트로 구멍을 낼 겁니다. 그래서 고리 내고 또 여기 운윤석 아닙니까? 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스피커 배선이 이제 요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미드 베이스 스피커 배선입니다. 이 미드 베이스인데 요거는 오디오 플러스 이게 이 모델이 여기 보면 1433입니다. 1433. 요거 좀 굵지 않습니까? 이게 한 13mm, 두께가 13mm 됩니다. 굵고 요 안에 이제 완충 역할하는 부드러운 젤 타입의 뭐 어떤 우레탄 성분이 있죠. 요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그 단단한 구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리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물 호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냥 호스 공간 텅 비어 있는 호스로도 소리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이런 말캉말캉한 것들이 그래 완충 역할을 해주고 또 외부 차폐 역할도 하고 또 내부에 그 흐르는 요게 있는 어떤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그 손실을 막기도 하고 그러고 요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이 떨어져 있는 요 부분이 또 이 두 선이 바싹 붙어서 새끼처럼 꼬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요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통상 서브우퍼에는 저음일수록 다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배선을 만드는 그 회사의 노하우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심선이 좀 굵죠. 이렇게 굵습니다. 이렇게 굵어서 요놈은 이제 그 도어 안쪽 그 철판을 타공해서 바로 넣는 게 아니고 도어 쪽에 이게 문이 닫힐 때 너무 굵으면 이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 정도를 까내고 한 필요한 만큼 한 50cm 피복을 벗기고 나머지 여기 안에 심선만 차에 노출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어로 들어가는 그 키패널 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이제 그만큼은 이 피복이 없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벗기고 나서 철판을 타공하면 요거 이제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요것이 이 심선 이제 그 피복을 벗기면 선 두 가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가닥이 여기 보이는 플라스틱 그 링 터미널 이것을 철판에 먼저 타공한 다음에 박아 넣고 요 사이로 이 두 가닥의 심선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닥의 심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익스펜더를 조금 해서 그래도 좀 보호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피복 보호 요 링을 넣기 위해서 이 굵은 이 같이 굵기가 똑같죠. 굵은 드릴비트로 구멍을 내야 된다. 근데 굵은 드릴비트로 구멍 처음부터 내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얇은 거로 먼저 냈다가 그 다음에 조금 굵은 거로 한번 냈다가 마지막에 이거를 내면 좀 편하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철판들은 또 인장력인가 그게 좀 세가지고 이 잘 안 떨핍니다. 저 차도 잘 안 떨피면은 진짜 애를 먹습니다. 이 드릴비트가 망가지기도 하고 또 고속으로 이렇게 떨으면 열이 납니다. 여기서 열이 나면서 그 철판이 더 질기고 더 이렇게 강하게 돼버립니다. 더 안 떨핍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 날이 살아있는 작은 거로 로 속도로 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열이 안 나는 상태에서 살짝 철판이 열 받기 전에 살짝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멍 나고 나면 그 다음 이게 들어가서 또 로 속도로 또 철판이 눈치 못 채게 빡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로 팍 떨으면 엄청 지금 중요한 팁입니다. 이미 요게 저 이 차는 이제 인장력이 생긴 철판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애를 먹으면서 한 1시간 걸렸습니다. 양쪽 덮는데 이거 보면 아까 봤던 저 구멍 제 바깥쪽에 이제 손가락이 보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11파이로 뚫은 겁니다. 타공을 11파이 이 3중 철판입니다. 청중 이 끝하고 또 눈에 보였던 거하고 또 중간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령이 없으면 뭐 하루 종일 해도 힘들 겁니다.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요거 구멍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플라스틱 링, 이 플라스틱 링을 요걸 바깥쪽에서 꽂고 요 사이에 이제 배선 두 가닥이 지나가는 거죠. 익스팬더 씌워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고무까지, 여기서부터 요 고무까지는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약 한 50cm 정도가 여기서부터 피복이 벗겨져서 가야 되겠죠. 피복 통으로 넣게 되면 여기서도 뻣뻣하게 더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만큼만 피복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조수석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에, 이쪽은 조수석이고, 조수석은 좀 편하죠. 운전석보다는 조금 더 편합니다. 저게 저 구멍입니다. 저 구멍. 이게 이 뭐 부속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지금 그래도 이 차는 좀 편한 편입니다. 이 차는 그 각도가 요 이제 드릴비트가 각도가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힘쓰기가 그런 대로 괜찮. 근데 어떤 차는 힘쓰기도 힘들고 진짜 하루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배선을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커 선이 통상 4.5m 전후, 그러니까 4.3, 4.8 요렇게 많이 써죠. 이제 소형차에 이제 그 사이즈니까. 근데 이 차 이게 보면 스피커가 약간은 여유 있는 게 좋습니다. 길이가. 그러면 요 도어는 요리 감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요 딱 되지 않습니까? 저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복은 한 50에서 60cm 베끼고, 그러면 이제 운전석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좀 더 앞으로 와야 되네. 요 정도 해가지고 요리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뒤로 가보면 이게 그냥 10m인데 여기가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스피커 선이 비싸다고 아낀다고 뭐 요 한 4.5m 잘랐었다. 요 4.5m 그치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리 했을 때 여기까지 밖에 안 오고, 앰퍼가 체결된 데가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하면 여기서 자르면 여기 꺼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마음대로 얼추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스피커 선은 LR 똑같이 길이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스피커 선을 다시 걷어내고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딱 반 잘라가지고 LR 그 스피커 길이가 똑같아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반 탁 잘라서 스피커 이게 선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방향성 보고 끝쪽에서 이제 피복을 한 5, 60cm 뺏기내고 선 두 가닥만 노출해 갖고 익스팬더로 작업해서 도화로 이제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직소기에 이제 이게 딸려 놓는 선인데 직기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떨어졌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제 이거 콘덴서 소켓을 이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막 잘리 가지고 이렇게 빠져 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빼다 보면 이걸 빼야 되는데 손으로 당기고 이러니까 바쁘다 보면. 그래서 요것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쓰이는 일이 많이 이게 샵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요 피복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요 선을 이게 좋았을 때 눌려줬다면, 이 안에 눌려주는 게 있다면 이 피복을 당기더라도 요서 눌려서 당기지 낀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선을 결합시킬 때 우리가 지금 가게에 있는 이게 뭔가를 쓸 때도 그런 부분을 알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을 요 정도에서 이제 껍질을 일단 벗기 보고,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배선 작업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동영상을 하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선을 전기 배선 집에 쓰는 것도 가게 쓰는 것도 잘할 수 있는 팁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차피 이 선은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기 보면 이걸 보통 풀면 놓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터미널 휴지 블럭 좋아하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배선이 빳빳한 한 가닥 굵은 거로 되어 있으면 2.5 석기야
이런 거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보통 천장 이는 이제 전기 내부 공사 들어갈 때는 그런 선을 쓰고 일반적으로 전동 공구 쓸 때는 다 이 연선을 씁니다. 근데 요 백기 보면 부드럽죠. 이게 선이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오래 쓰면은 이것을 여기 결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후즈블럭 이런 후즈블럭에 좋을 때 내나 육각 렌치로 좋아서 이 배선을 이게 꽉 눌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얘도 똑같이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까서 이 홀이 크면 이걸 까서 깔 때 땡땡하게 까야 됩니다. 땡글땡글하게 까가지고 요 딱 잡고 아주 저것끼리 똘똘 뭉치게끔. 그럼 이 한 가닥 굵기가 여기에 들어가면 좀 가늘다 이 말이죠. 연선이기 때문에 또 찢어져서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까서 한 겹더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 딱 물리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넣게 되면 요게 요 피복이 물리는 위치고 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풀은 다음에 이걸 넣고 이게 피복이 요 속에 잘 들어왔는가 하기는 뭐 꼭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요 가느니까 배선이 가느니까 두 겹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일단 대충적으로 이쪽에도 이제 이거 세 겹 해도 됩니다. 세 겹 하면 더 빵빵하게 좋아지겠죠. 보통 이리 안 하거든요. 귀찮으니까 이리 해야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작은 거니까 손으로 해가지고 너무 세게 줘면 이게 세게 줘면 이게 내려오면서 이 얇은 배선을 눌려서 찢어버립니다. 확 눌려가 잘려버립니다. 세게 줘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걸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적절하게 압력을 가해서 그 구리가 손상이 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적당하게 눌리주면 이제 두 겹이니까 여기에 이제 당기더라도 괜찮겠죠. 지금 이게 벌써 빠져놀라고 폼 잡네. 이게 지금 빠져놓지 않습니까? 이 잘렸습니다. 너무 세게 좋았어. 잘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안 비거든요. 너무 세게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런 이제 간단한 이런 기계들이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이게 연마가 좀 덜 돼갖고 애리하지 않습니까? 돌면서 배선을 씹어버리는 거죠. 맷돌처럼. 근데 여기 보면 요 부분이 여기 라운드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꾹 눌릴 때 돌면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맷돌처럼 씹어버리는 스타일. 이거는 배선이 잘리죠, 그죠? 잘리죠. 이거는 이제 맷돌처럼 씹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눌릴 수 있도록 이제 둥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꾹 눌리면서 배선이 전체적으로 번지면서 사방으로 압축이 쫙 넓은 면적으로 압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태가. 그래서 이제 요런 행태가 좋고, 요 지금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너무 세게 좋으면 이게 배선이 잘린다. 그러면 다시 이거 빼보겠습니다. 요거는 안 잘리고 잘 됐네. 일단 그렇고 여기 지구뚱하니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리 된 줄도 모르고 쓰는 거죠. 이리 된 줄도 모르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난로, 특히 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반쯤 잘린 줄도 모르고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난로, 겨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열이 발생하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구리가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구리가 반쯤 맷돌처럼 씹혀버렸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저항체가 생기면서 열이 나면서 세게 주면 안 되겠죠. 열이 나면서 이거는 뭐 괜찮으니까 잘 좋아졌으니까 그대로 열이 나면서 불이 화재가 날 수 있다. 화재. 그래서 조금 전 좋은 예가 보였네, 그죠? 이 잘리는 바람에 좋은 사례가 또 보였지 않습니까? 여기 이리 가야 되나?
이제 밖에서 작업하고 비도 맞고 막 이렇게 한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너무된 게 이렇게 넣고 이제 아까보다 약하게 좋았으니까 잘릴 일은 없겠죠. 아무튼 조금 전에 좋았던 그 행태 아주 중요한 이제 사례가 나온 거죠. 그리고 배선이 뭣도 모르고 잘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난로 특히 이제 강력한 전기를 빼쓰는 그런 코드에 연결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잘 안 들어가는. 요 나란히 안 돼 있더라고요. 요걸 나란히 안 해서 요 씹히죠, 그죠? 지금 뭐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조금 전에 작업 이거 블로그 결선하면서 발생하고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제 묶어주는 거 안쪽에서 묶어주는 배선을 잡아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다 보면 또 그거 사러 또 가야 되고 귀찮으니까 이것대로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 정확하게 적절한 압력으로 도와준다는 거. 근데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저가형 일반 생활에 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마까지 해서 위에 볼트를 만들기로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태가 아닐 경우에는 씹는다, 메탈처럼 씹어서 자른다. 그래서 그 배선을 찝을 때 앞잡기를 찝던 이런 거로 갖고 또 찝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게 찝어버리면 얇은 배선들은 안에서 잘린다는 거. 만약에 100가닥이면은 30가닥이 잘리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80가닥이 잘리가지고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었게 생각했던 배선의 어떤 그 순도, 그 좋은 배선을 썼지 않습니까? 그 순도가 효과를 못 보는 거죠. 뭐 안 되는데 어떡해. 그러고 뭐 증명해볼 수도 없고, 뭐 그게 배선이 100가닥 중에 80가닥이 잘렸으면 소리가 날기 이럴 뭐 알긴데 내나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 정말 듣기 좋은 이래야 되는데 이래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ICL 배선이든 스피커 배선이든 그리고 파워 배선이든 똑같습니다. 절대 잘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배선을 항상 칵칵 꼬는 겁니다. 칵칵. 아무튼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10m짜리니까 딱 반 해서 자른 다음에 이제 도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부분은 한 60cm 정도 피복을 벗기고 딱 반 자릅니다. 네. 그럼 이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이 방향성은 배선을 이렇게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방향성을 꼭 둬야 되는 게 있고 일반적인 방식이면 이제 구리선이 이렇게 까져 있지 않고 그냥 바로 쭉 가는 거는 방향성이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없으면 이 글자를 기준으로 바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나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레프트 라이트 똑같이 60cm까지 왜냐하면 저 배선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배선 나와 있는 그 OM 배선 자리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꺼우면 잘 안 되니까 이쯤에서 피복을 제끼면 안쪽에 그를 이제 공창을 안 줘야 되니까 이렇게 벗겨지죠. 이렇게 제끼면
일단 이렇게 했고 똑같이 해서 이걸 쭉 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살짝 칼질을 가볍게 해서 한번 까보고 연질이 있고 갱질이 있습니다. 피복들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질이기 때문에 칼을 좀 가감하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안쪽 심선에 칼질이 돼버리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재료들은 이제 이게 좀 꼬였지 않습니까? 새끼처럼 꼬였지 않습니까? 요런 경우들은 다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착해도 하고 되고 습도, 온도 이런 데서도 또 내구성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호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진행하기도 하고 플러스끼리도 마찬가지로 지향성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가위로 칼질은 이 피복을 다 이게 자른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피복의 반 정도 한다. 그래도 이제 칼이 이제 잘 A하게 딱 돼 있으면 잘 감각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두꺼워 이런 것도 많으면은 습도 또 자동차는 또 이게 뭐 작업을 완전하게 할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어중간하게 또 배선이 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외부 압력이 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있을 수 없네요. 이렇게 모든 부분들에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 보호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스피커에 들어가야 될 선이 요 정도는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익스팬더로 세워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가보겠습니다. 이게 벌어지니까 요 정도 된게네. 조금 더 여유 있게 해가지고. 선 왔습니까? 예. 예? 예. 걔안 튼가 예? 아니 안 봤어요. 못 안 했네. 바빴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선 작업할 때 끝까지 매끌매끌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열어놨고, 익스팬더는 반대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가주죠. 이렇게. 어? 오랜만이네. 오늘 일 안 해요? 네. 어? 아, 이 뭐 저러는가 이거. 요 정도? 못된. 요 정도만 있으면 스피커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매립되는 거니까 수축 튜브 같은 거로 하면 상품적 가치는 있는데 내구성이 약하니까
어차피 이건 이제 안에 내리뜨니까 안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구성 위주로 전기 테이프로 더 좋게 하려면 이 상태에서 수유톱을 입히면 좋겠죠. 근데 뭐 어차피 안 비는 거고 지금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넘어가고 이 정도면 스피커 2개 잭을 꽂고도 되니까 여기다가 발라가지고 수유튜브 이게 이제 수유튜브가 더 이상 이제 꼼짝 못하게끔 잡아주는 역할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스피커 단자를 만들어서 하고 뭐 여기에 표시를 이걸 한 가닥 그냥 LR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레프터 여기 끝에다가 레포트를 표시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앰퍼 쪽 아닙니까? 앰퍼 쪽. 어디 작업 안 해요. 저는 뭐 사놓은 거 있다네. 이 정도 그러면 레포터 선이 어차피 다르니까 미드 베이스는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은 레포트니까 요리 가면 되고 요리 가면 되고 라이터 종이 테이프 하면 됩니다. 겐출지 이런 것보다 종이 테이프가 더 좋습니다. 좀 해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 가고 또 잘못됐을 때 또 바꾸기도 좋고 이것도 한 김에 라이트지 이거는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이거 해놔야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 개 있을 때는 이게 내가 잘 연기를 잘 했나 싶어가지고 확인하설 할 때도 이게 잘 보이면 시원시원하게 확인이 되고 또 실수할 일이 또 거의 없고 이거는 나중에 이 끝은 살짝 잘라내버려야 되겠죠. 단자 연결할 때 이거 선 넣고 나서 도화까지 넣고 나면 이제 단자 스피커 단자 이런 것을 이것도 찝는 것도 왜 이런 걸 써야 되는지 이런 게 보이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콕 집어서 잘 집어서 직결 이 핀도 좀 좋은 거 쓰면 좋습니다. 이게 직결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모든 것은. 근데 중간에 이제 총알 단자 만들어 가지고 스피커를 자주 바꿀 생각이라면 총알 단자 만들어 가지고 끼다 뺐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총알 단자 좋은 거 써 가지고. 그럼 이거는 요 수주투 넣을 때도 이게 매끌매끌해야 들어가지니까 이렇게 벌리면 이거 버려지지 않습니까? 넣고 너무 짧네 에헤이. 그러면
조금만 더 길게. 이 정도. 이 수준 튜브도 좀 좋은 거는 비싸고 이런 거는 대신 뭐 이게 좀 그 문짝 도화 쪽에서 잠깐 요 정도 갔다 나왔다 하는 그 공간이지 않습니까? 원 피복이 또 좀 튼튼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꼬여져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 형태대로 중기 테이프는 이거 당기면서 하면 아주 내구성이 좋습니다. 당기면서 쭉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단하게 그럼 이걸 쭉 훑어 가지고 이렇게 쭉 훑어서 끝까지 쭉 훑어야 여기가 쫙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이것을 이제 도화로 이제 입력을 해야